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서울역 도심공원 박물관에 와 있는데요. 잠시 후 선생님은 진에어를 타고 홋카이도의 삿포로로 출발합니다. 축제와 함께 아름다운 설원으로 유명한 홋카이도는 사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눈 덮인 아름다운 설원과 더불어 일본의 근대화의 현장으로 잘 알려진 홋카이도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란 가랍대. 선생님이 드디어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삿포로의 자랑 홋카이도 대학인데요. 일본 4개의 큰 섬 중 두 번째로 큰 홋카이도 섬은 면적으로만 따져도 남한 면적의 5분의 4가 되는 커다란 땅입니다. 홋카이도의 중심지는 삿포로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유키 마쓰리라 불리는 눈축제의 중심지도 이곳 삿포로지요. 또한 삿포로는 5번째로 인구가 많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풍기는 국내선 항공이 도쿄와 삿포로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삿포로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로 홋카이도의 문화, 경제, 산업, 건강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특히 매년 2월 첫 번째 주에 개최되는 유키 마쓰리는 삿포로 안의 오도리 공원에서 진행되는데 1950년부터 치러진 유서 깊은 축제라 하네요. 실제 건축물을 거의 1:1 스케일로 재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삿포로 라멘, 고기 요리인 징기스칸, 일본을 대표하는 삿포로 맥주뿐만 아니라 홋카이도의 비경을 품은 온천으로 노브리베츠, 유노카와 조장케이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타루에 대해 아십니까? 선생님은 오타루에 오니 유한 신지 감독의 러브레터가 생각나는데요. 선생님은 오게키 데스까? 와타시와 유키 데스 라 말하는 히로코의 마지막 인사가 떠오르네요. 영화 러브레터에서 와타나베 히로코는 중학교 졸업 전인 14년 전 보고 싶었던 후지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하지만 후지 이츠키는 2년 전 죽어버렸는데 히로코는 그를 생각하며 옛 추억이 담긴 오타루로 돌아왔고 눈 덮인 설원에서 외치며 그를 떠올립니다. 1999년 우리나라에 개봉돼 한국인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로맨스 영화로 각인된 영화 러브레터. 사랑의 종류는 많지만 첫사랑은 단 한 명뿐이죠.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첫사랑. 연인을 떠나보내게 된 남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러브레터는 우리에게 그러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1854년 7월에 이이와치 조약으로 개항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코다테는 시모다와 더불어 일본 최초의 개항지였는데요. 하코다테를 시작으로 일본은 서양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페리제독 기념비입니다. 페리제독은 요코하마뿐만 아니라 하코다테에도 상륙하는데요. 호하마기로 개항된 일본은 천주교, 그리스도 등 서양의 종교를 비롯해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와 함께 하코다테를 본격적으로 개항합니다. 이때 최법권, 최국대우 등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메이지 신정부가 조선에게 행했던 조일수호 조규와 부속 조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개항을 토대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며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화 개혁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한 메이지 유신의 기원이 바로 하코다테라는 점에서 하코다테는 일본 근대사에 있어
대단히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홋카이도 원주민에 대해 아시나요? 홋카이도에 살았던 원주민은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아이누 원주민이었습니다. 아이누는 북극 문화권의 최남단 민족으로 최초의 기록은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조라고도 불린 아이누는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며 시베리아와 사할린, 캄차카 반도까지 영역을 넓혀 해상활동을 했는데요. 메이지 신정부가 북방 개척을 단행하며 홋카이도를 강제 점령하고 아이누를 쫓아내 버립니다. 이후 아이누 원주민들은 일본에 편입되면서 그들의 관습과 문화, 언어를 잃어버린 채 일본식 사고를 강요받게 되는데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인에 대한 민족 말살 통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20세기 동안 일본인과 다른 외모와 독특한 문화로 아이누 원주민들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삿포로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간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강제징용 당시 희생자의 유해가 가장 많이 보관된 니시혼간지 사원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이곳까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의 명목으로 희생당했습니다. 특히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젊은이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젊은 여성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정당한 배상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지요. 작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받았는데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돈일까요? 홋카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역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신치토세 공항에서 곧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오늘은 명언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플라톤 교수는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늘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달려오는 진효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이 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도 따랄로.